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전국에서 항공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2년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은 경제와 정치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인 사회에서 벌어진 10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일부 약품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복용 중이던 약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모기지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8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항공 대란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이의 유행으로 항공업계 인력난이 심해진 탓인데 이런 대규모 취소 사태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6천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출발이 지연된 항공편도 지난 주말 들어 11,000편으로 늘었습니다. Cancellation at 12 at night today actually, and then waited on the phone for 2.5 hours, didn't sleep, and now I'm over here trying to get a flight. 대규모 결항 사태의 원인은 항공업계의 인력 부족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항공사 직원들의 감염이 속출하면서 인력 부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행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감소하자 결항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Airlines can't operate flights without the required number of pilots and flight attendants. Safety comes first. 크루즈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크루즈선의 입항 등이 금지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이번 주에만 크루즈선 최소 4척이 입항 또는 승객 하선을 거부당했습니다. When you're at sea, you can't go anywhere or get off the ship, so it kind of felt like we were kind of trapped not knowing how many people had COVID. 교통당국은 다음 달 3일까지 최소 2천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항공 대란이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는 5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추가로 5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의 전염이 증상 발현 1일에서 2일 전과 이후 2일에서 3일 안에 발생한다는 과학적 입증에 따라 격리 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감염자와 접촉했어도 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한 후 5일 동안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CDC는 권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기준 주내 코로나 입원 환자는 5,5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입원 환자가 5,000명을 넘긴 것은 재확산이 정점을 치닫던 지난 2월 23일 이후 처음이며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입원 건수도 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지난 5일부터 3주 사이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18세 이하 입원 환자가 4배로 급증했습니다. 어린이 확진자 대부분은 코로나에 걸려도 가벼운 증세만 보이지만 감염될 경우 취약계층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
어린이들의 접종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미 전역에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까지 이어졌던 서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이 강타하며 폭설과 폭우가 이어졌고 중남부 지역은 때 아닌 이상고온으로 따뜻한 성탄절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워싱턴주 포트앤젤레스 지역에는 12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고 오리건주와 시에라 네바다 산악 지역에는 각각 비상사태와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반면 서부와 달리 텍사스와 아칸소 중남부 지역에는 대체로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하면서 낮 최고 기온이 종전 크리스마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서부 지역의 경우 추위가 오는 30일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남부 일대에는 겨울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며 엘라바마와 미시시피주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년 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코로나19가 올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길 기대했지만 아쉽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은 정치, 경제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면서 한인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팬데믹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연초 백신 접종 확산으로 올해는 마무리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는 연이은 재유행으로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인단체들과 비영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기세가 꺾이는 듯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인 델타와 오미크론으로 모습을 바꿔 다시 기세를 떨쳤습니다. 일상 회복을 준비하던 한인 사회도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내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LA 카운티를 비롯한 미 전역 곳곳엔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됐습니다. 비즈니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제까지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셧다운을 끝내고 손님 받기에도 바빴던 일부 한인 업주들은 백신 패스제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팬데믹과 미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미 전역에선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곳곳에서 한인 등 아시안들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특히 애틀랜타 지역에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8명이 증오 범죄로 인한 총격으로 숨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고 미 정치권에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는 LA 한인타운에 살인, 강도 등의 범죄가 크게 늘어난 한 해였습니다. 전년 대비 강력범죄 발생률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차량 절도는 상반기에만 60%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이뤄진 경찰 개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순찰 인력이 급감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다시 경찰 예산을 늘려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의 물가가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한 해였습니다. 경제 재가동에 따른 수요 급증과 공급망 위기, 구인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인들도 식당, 마트 등의 치솟는 가격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내년 정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팬데믹으로 불거진 물류 대란으로 한인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무역 관문으로 통하는 LA항과 롱비치항의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크리스마스 등 연말 대목을 노리던 한인 업체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물류 대란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물류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국의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2주 격리 면제 접수가 시작되면서 미 전역의 공간에선 이를 신청하는 한인들의 예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청자가 몰려 접수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격리 면제를 내년 1월 6일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 이어 올해 역시 한인 사회 내 정치적 찬반 대립이 치열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양분되는 한편 최근엔 한인 연방의원들의 종전선언 지지 반대와 관련해 한인 사회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도 전개됐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인 사회에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미 전역 한인 사회 곳곳에 오징어 게임 관련 이벤트가 열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관광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K-팝에 이어 K-문화 콘텐츠가 한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결선에 이어 올해도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이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2명이 당선되고 뉴욕에선 첫 한인 여성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LA에선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성공해 향후 선거에서 한인 정치인 배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일부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슬로비드를 혈관 내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스테틴이나 혈액 희석제, 항우울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간과 신장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팍슬로비드가 다른 약물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복용이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팍슬로비드는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가능한 빨리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미 팍슬로비드 1,000만 명분을 선주문해둔 상황이며 우선 내년 1월 25만 명분을 공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연방정부가 여객기 국내선 승객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의무화 조치가 미국의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여객기 탑승객들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파우치 소장은 비슷한 제안을 했고 미 여행업계는 반대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급증한 것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왔을 때 검사를 더 확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내년 1월 초에는 검사 키트 부족 사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몰개지 상환이 밀린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8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80,000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팬데믹 이후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일주택 소유주들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자격 조건은 단독주택과 콘도, 비이동식 모빌홈 등이 해당되며 투자 목적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집 자체는
2 유닛 이상은 안 돼요. only 1 유닛만 해당이 되고 manufacture home도 괜찮거든요. manufacture home도 괜찮은데 manufacture home은 밑에 파운데이션이 있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condo는 되니까 그런 인포메이션을 먼저 작성하시면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선 일단 각 카운티별 지역 중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 LA 카운티의 1인 지역 중간소득은 82,750달러, 2인은 94,600달러인데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이 기준치보다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내 수입이 이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40% 이상이 모기지 페이먼트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자격 요건 검증 단계를 거친 뒤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록 등 신청서 작성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기지 내역서와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소득 증명자료 등이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를 노린 스캠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많은 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텍스트로 연락을 받는 경우라든가 그 불필요한 링크들을 받고 이런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에서 웹사이트도 비슷하게 해서 링크들을 받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접속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1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를 편성하고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새해 전야 하우스파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인파가 몰리는 새해 전야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박 일정의 예약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새해 전야 파티를 즐기는 12월 31일을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파티를 단속하기 위해 단기 예약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8개국에서 긍정적인 리뷰 이력이 없는 고객들이 막바지 단기 숙소 예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유사한 규정을 적용했으며 전 세계 24만 3천 명의 고객들이 규정에 따라 단기 숙박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식품업체 광고가 논란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길고 가는 눈매의 여성 모델이 출연한 게 중국인을 비하한 거란 주장인데 업체는 결국 사과하고 사진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9년 나온 중국 즉석면 광고. 여성 모델이 제품을 들고 있는 평범한 사진인데 나온 지 2년도 더 된 이 광고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모델의 눈 화장이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찢어진 눈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네티즌들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기업은 성명을 통해 불편을 느낀 분들께 사과한다고 밝히고 관련 광고를 모두 내렸습니다.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이 이어지자 여성 모델은 억울하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我的眼睛小，我就不配做中国人了吗？我觉得这个长相这个东西呢，是父母给的。 지난달에는 프랑스 명품 업체 디올의 광고 사진을 놓고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눈화장을 짙게 한 여성이 디올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네티즌은 물론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작은 눈과 주근깨로 아시아 여성을 못생겨 보이게 하고 비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디올은 물론 사진을 찍은 중국 유명 사진작가 첸만까지 미숙하고 무지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미적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과도한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애국주의 네티즌에 묻혀 이런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온전히 본인이 결정한 사과라며 평가와 판단 역시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였다며 두둔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계속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후보직 속 선대위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와의 자체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후일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과는 당사자의 자발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사과문도 직접 썼고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 하면서. 김 씨의 허위 이력 인정이 그동안 외친 공정, 정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엔 판단은 국민 몫이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온전히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제가 이게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국민의힘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진솔한 사과였다고 거듭 두둔했습니다.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고백이 없는 정략적 사과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곳에 그 절반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피력했더라고요. 더구나 그런 기자회견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다만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 평가를 자제했고 당이나 선대위도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였습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실체 없는 사과는 변명이고 알고 싶지 않은 가정사 통보는 전파 낭비라며 진심이라면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할 선대위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종부세 개편 공약까지 내놓으며 실용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손을 다시 한번 맞잡았습니다. 선대위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위원회를 이재명, 이낙연, 투톱 체제로 함께 출범시킨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심 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이 전 대표는 국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내고 민주당다운 쇄신에 기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원팀 행보로 지지층 결속을 강화한 가운데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이직과 취약,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고향집이나 사회주택 같은 비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도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래 거둔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의 제도 개선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영속적인 것일 테고, 그러나 정권과 정권의 관계는 매우 유동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歩んできた道ということで、日本語のもうすでに資料まで作っておられるので、これも拝見いたしました。 비공개 면담에서 이 후보는 가능한 빨리, 조건 없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화합이 아닌 분열을 가져온다며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바로 옆에선 우리공화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사면 절대 반대한다! 청와대 앞에 1,00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비판했습니다. 국정농단과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청와대에 항의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여죄가 남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세월호 참사의 몸통이고 아직 그 문제의 진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사면 반대 집회에서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십시오. 이들은 이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다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45년 구형 거부한 형집행 정지 2번 그것이 건강을 악화하게 만들었다. 오는 31일 0시에 사면되는 박 전 대통령은 설 연휴까지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면 소식을 접한 당일 이후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 이후 당내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적하자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없이 진행된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윤석열 후보는 비상 상황이라며 기강 잡기에 나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자 30분도 안 돼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에 나선 겁니다. 또 누구나 자신의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앞서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 마찰을 빚을 때 윤 후보가 그게 민주주의라고 한 걸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득표 전략도 간표 전략도 없다며 윤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는 회의 발언이 이 대표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선대위 밖에서 내놓는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걸로 해석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선거 승리를 위해 당대표가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알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고 초선 의원 20여 명은 지금은 후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이 대표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를 향해 철딱선이 없고 오만한 행동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는 한 중진 의원의 비판도 나온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판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비판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제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한국의 한 병원에서 모발 이식을 받은 탈모 환자들의 모발이 자리 잡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탈모로 고통받던 40살 박모 씨는 작년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450만 원을 내고 6시간에 걸쳐 뒤쪽 머리카락 4,200모를 뽑아 앞니마로 옮겨 심었습니다. 하루하루 상태를 기록하며 석 달을 기다렸지만 기대했던 머리카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한 케이스다. 하루하루 고역이었죠. 9달이 돼서야 병원은 자신들이 쓴 소독약 때문인 것 같다며 재수술을 제안했습니다. 살균을 실제하려고 그 소독약을 잠깐 바꿨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하신 분들의 생산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시더라고요. 탈모 환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이 병원 피해자만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부분 마취 주사를 160발 맞아가며 3,000가닥을 옮겨 심고 머리카락이 나도록 돕는다는 혈액 성분 주사까지 맞았지만 고작 30모, 1%만 머리카락이 올라왔습니다. 피를 계속 뽑으면서 그 주사를 맞아요. 다들 아프고 힘들어도 머리가 한 올이라도 더 잘 난다고 하면은 다들 참거든요. 병원 측은 6개월 지나도록 환자가 특이한 경우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이미 머리카락 수천 가닥을 날린 데다 재수술은 모발이 나는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병원 측은 소독약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수술비를 모두 환불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모발 이식에서는 그걸 잘 안 써요. 외국 같은 데는 그걸 좀 쓰거든요. 거기 좋다고 해서 썼는데 또 잘나는 사람 잘나고.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사라진 수천 가닥 머리카락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를 포함한 10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일정 중단 없이 계획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엿새인 어제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20일부터 26일 사이 선수와 직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103명이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기발한 방법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태국에서는 권투나 킥복싱에 쓰이는 펀치백에서 마약 200kg이 발견됐습니다. 마약업자는 호주로 보내는 10여 개의 펀치백 속에 마약을 나눠 담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지만 세관 관계자들의 의심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발각된 필로폰은 우리 돈 355억 원에 해당하는 양으로 마약 밀매업자는 이전에도 호주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한 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낸 재해로 지난 8월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꼽혔습니다.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역대 5번째 위력의 아이다로 루이지애나주 등에서 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액은 약 7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최악의 기후재난으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을 휩쓴 유럽 홍수로 사망자 수만 240명에 이르고 51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내전에 사용된 지뢰 탓에 올해만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전체로는 총 24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단체는 전했는데요. 시리아는 지난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과 이에 맞서는 반군으로 나뉘어 10년째 교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지뢰 금지 운동 단체는 지난 1년간 전 세계 국가 중 시리아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IS가 주택가 등에 대인 지뢰를 설치해 피해가 증가한 탓이라 분석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남미 한 마을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이 혼비백산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점점 커지는 지름 150m 싱크홀입니다.
거대한 구멍 주변에 걸쳐진 주택이 위태롭기만 한데요. 지진이라도 난 듯 도로는 뚝 끊겼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에콰도르 중부 침보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불안정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가 난 장소 주변에 있던 가옥이 추가로 싱크홀로 빨려 들어가 12가구가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파손돼 교통이 끊긴 지역은 2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싱크홀의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다고 밝힌 현지 시장은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남성이 5억 원의 복권에 당첨돼서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업자에서 인생 역전, 5억 원 복권 당첨입니다. 행운의 선물을 받고 부인과 함께 행복해하는 주인공은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사는 안토니오 씨. 세계 최대 당첨금이 걸린 스페인의 엘고르도 복권에 당첨돼 우리 돈 5억 3,9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는 성탄절을 앞두고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2주 전 무심코 샀던 엘고르도 복권이 덜컥 1등에 당첨되면서 기적을 안겨줬다고요. 당장 월세금을 걱정했던 안토니오 씨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라며 집부터 한 채 마련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거기다 안토니오 씨가 복권을 산 매장에서 1등에 당첨돼 상금을 타간 사람이 약 400명에 달한다니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이탈리안 셰프가 자신의 요리에 혹평을 남긴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리조또 맛없어, 셰프 혹평했다가 벌금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라 크로나카 디 베로나의 편집인이 유명 셰프가 만든 요리에 대해 혹평을 남겼다가 법원으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미슐랭 투스타 셰프 카를로 크라코는 지난 2016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린 와인 박람회 행사에서 내빈 400명에게 리조또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에 참석한 현지 매체 편집인 아킬 오타비아니가 리조또는 맛없다, 고기는 질기다라며 리조또에 실망한 내빈 대다수가 근처에 있는 터키 음식 케밥 가게로 갔다는 혹평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크라코는 이 후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피해를 봤다며 해당 편집인을 상대로 명예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음식평론 기자는 오타비아니의 음식평은 익명 손님들의 반응에 의존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확히 밝힌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중국행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중국행 편도 항공권 가격이 4,700만 원입니다. 연말을 앞둔 요즘 중국행 항공권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요. 최근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에 도착하는 편도 항공권 가격이 이코노미석은 20만 위안, 비즈니스석은 25만 위안으로 우리 돈 약 4,700만 원에 거래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고가의 항공권 문제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명 5개1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항공정책은 항공사 하나당 한 개 국가에서 한 개의 노선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초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 귀국을 앞둔 해외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과 여행객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비싼 항공권 표와 한 비행기당 좌석의 75%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한 규정 탓에 예약 자체가 힘들고 또 설상가상 표를 구매한 후에도 취소나 연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미국의 11살 소년이 하루에 2번이나 이웃의 목숨을 구해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하루에 2번이나 이웃 목숨 구한 11살 영웅입니다. 명예요원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에 나선 주인공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11살 데이비언 존슨 군인데요. 또래처럼 농구와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지난 9일 하루에 2번이나 이웃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년은 이날 아침 목에 물병 뚜껑이 걸린 학생을 발견하고 즉시 이물질을 빼내는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해 질식위기에 친구를 살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임리히법을 익혔다고요. 같은 날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예배를 위해 차를 타고 교회에 가던 중 불이 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로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도 이웃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소년의 활약은 화제였는데요.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에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소년. 참 겸손하고 기특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